(2023년 9월 6일) 히드풋볼 수요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청입니다. 네, 오늘 김한도 같이 오늘 그 일정을 소화하려고 했었는데 김한이 앞에 일정이 네. 좀 딜레이 되는 바람에 급하게 이제 못 오게 됐다 전화가 와서 저희 3명만 오늘 진행하기로 했고요. 뭐 사무실에 뭐 성주라든지 네. 형철이 그다음에 뭐 덕현이 있었으면은 같이 와가지고 4명에서 또 방송을 하면 좋겠지만 이 3명이 다 지금 외부 일정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희 형 채팅 남긴 거 아니에요? 저거 환희 형? 환희볼 맞잖아.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죄송할 네. 짓을 왜 하는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아니 앞에 일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농담이에요. 졸업하고 살다 그럴 수 있지. 아니, 정말 왜 야,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 몰아가네. 아니, 전화 받았어요. 저도 사실 환희 형이 미안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대본 이렇게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진행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거죠. 네. 아니 왜 그래 나한테 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시작한 거 아니다. 저는 꼭 이상한 게 네가 꺼리를 줘놓고 그걸 내가 얘기하면 항상 말하는 게 뭔지 알아? 또 왜 나한테 그래 이래. 이게 여러분 네. 추스라이팅입니다. 뭐가 추스라이팅이야? 결국 내 잘못이 100%라는 거잖아. 아니 네가 얘기한 네. 거에 대해서 나는 리액션을 했을 뿐인데. 농담이죠, 농담. 알죠. 저도 아니, 본인은 농담하면서. 저도 농담입니다. 저도 그래요? 농담인데 제가 못 요즘 받아들인 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제 환희가 앞에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오늘 못 오게 됐고요. 저희 3명에서 나름 열심히 하면서 풍성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성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성주를 좀 섭외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주가 밖에 있다고 해서 맞아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네. 라이브에서 보는, 저 진짜 성주형 너무 좋아하지만, 라이브에서의 성주형? 왜? 예. 자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무섭습니다. 사고 좀. 네, 성주랑 같이 방송하기 무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성주가 근데 라이브 와가지고 사고 친 적은 없어, 근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프닝 토크 있고요. 그리고 K리그 얘기, 전반기 외국인 평점, 네. 외국인 선수들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썸네일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땡큐 사우디로 이적한 선수들의 이야기, 돈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오늘 이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23세 대표팀 경기가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이제 AFC 23세 아시안컵, 이게 이제 올림픽 예선의 성격도 있죠. 이 4월부터 열리는 이 아시안컵이 있는데, 오늘부터요, 카타르,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미얀마, 수요일, 토요일, 화요일 이렇게 3경기를 치릅니다. 예선이 지금 진행이 되겠는데 11개 조의 각조 1위 팀이랑 조 2위 중에서 상위 4팀, 그리고 본선 개최국 카타르까지 총 16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세 대표팀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하고요. 여기에서 3위까지 들면 올림픽 갑니다. 그리고 4위 했을 때는 아프리카 4위 팀이랑 올림픽 출전권을 두고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 네. 생각해보면 우리 대표팀 플레이오프 치른 게 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뭐 우리는 뭐 3위 안에 늘 들었다는 거지만, 예. 그리고 올림픽에 지금 이번에 나가면 거의 10번 연속 신기록일 거예요. 대단하다. 이런 건 참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올림픽은 그렇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갔죠. 예. 다음 올림픽이 프랑스인가요? 파리. 프랑스 파리 올림픽. 네, 프랑스 파리 올림픽. 깜짝 놀랐네. 프랑스라고 했는데 파리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이제 프랑스 올림픽은 맞잖아. 아니, 올림픽은 아니야, 도시 올림픽 개념이고 도시입니다. 월드컵은 나라. 네. 나는 잉글랜드 올림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동메달 땄을 때. 런던 런던 올림픽. 올림픽이죠. 예. 네. 런던이죠. 잉글랜드 월드컵, 런던 올림픽. 네. 런던이죠. 대한민국 올림픽 기억나세요? 88년도에 있었던. 저 기억나죠. 주로 서울에서 있었죠. 네, 아니 네.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잖아. 나는 한국 올림픽이라고 기억해요. 우리 그때? 한국 아시안 게임 한국 올림픽이라고 기억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3세 대표팀은 예. 이제 아시안컵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23세 대표팀은 이제 아시안컵 준비하고 올림픽 준비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에 진출하는 그렇죠. 네. 그 팀은 이제 24세. 원래 이제 네. 올해 있어야 되는데 연기가 되면서 이제 24세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가끔 이렇게 말하다 보면 아시안컵, 아시안게임 23, 24 이렇게 나오니까 명단도 다시 봐야 되고 헷갈릴 때가 솔직히 좀 많아요. 그 황선홍 감독이 네. 아마 제일 헷갈릴 텐데 그렇지. 23세 팀과 24세 팀을 모두 소집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9월에 이번 달 말부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립니다. 네네. 이 대회에 이강인 선수가 걸려 있는 거고 맞죠. 내년에 올림픽에 지금부터 시작하는 아시안컵 예선이 걸려 있는 겁니다. 네. 네. 제가 하나 정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오래 하는 거죠. 아시안 그렇죠. 게임이. 밀려서 오래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안컵 개최국이라서 일단 본선 이미 가 있어요. 근데 키르기스탄, 미얀마, 우리 이렇게 4개 줬는데 카타르와의 경기 결과는 이제 제외하고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이렇게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 2위 이게 나눠져서 이제 아시안컵 본선에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지고요. 오늘부터 이제 카타르전이거든요. 성주영이 중계해요. 그래서 오늘 성주가 예. 없습니다. 네, 네. 창원에 갔어요. 네. 네. 어제 명단을 들고 와서 이름을 살펴달라고 왜 그랬더니 제가 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주영의 중계를 볼 수 있다. 뭐 이 형 원래 워낙에 이제 K리그 팔로우, 뭐 연령별 어린 선수들도 잘 돼 있어서 카타르전이랑 뭐 키르기스스탄전, 미얀마전 이렇게 좀 잘 중계하고 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표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A 대표팀 경기 있죠.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 45분에 이제 웨일스전 있고요. 이미 뭐 축구협회 인스타라던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선수단 합류한 거 이런 좀 재밌는 영상들이 올라와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목에서 금 넘어가는 새벽 3시 45분 입중계 당연히 저희 진행을 하고 네. 이때 이제 종윤이 형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주원 형이랑 종윤이 형이 함께 웨일스전 바라보고요.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이건 다음 주입니다. 1시 30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뉴캐슬의 홈 경기장에서 네, 경기를 치릅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 세제 파크. 자, 유럽에서 이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폼이 좋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복귀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한국에서 경기가 펼쳐지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주말 리그 경기를 펼치는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유럽파들은 별 부담이 없을 것이다. 부담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뭐 위치는 워낙에 이제 우리 선수들 보면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뭐 이제 유소년은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어린 선수들도 많이 가 있으니까 유럽에서 하는 게 저는 이상하진 않는데 많은 팬들이 바랬던 거는 대진 상대가 좀 센 팀이랑 붙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유럽에서 하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유럽에서 웨일스랑 이런 경기들은 꽤 괜찮은 경기 아닐까. 웨일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두 번째 경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서 그쵸. 반쪽 평가전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과정이고 우리가 아시안컵 우승이 당면 과제니까 사우디 못 넘으면 또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좋고 지금 대표팀 소식은 5일에 어제죠. 그러니까 거기 시간으로 5일에 처음으로 25명이 다 모여서 네.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고 그래도 다행인 게 사실 그 대표팀 명단 발표했을 때 명단 발표 기자회견 없던 거하고 그러니까. 왜 아픈 선수들 다 부르냐 공격 선수가 그렇게 없냐라고 했는데 전부 다 복귀한 상태에서 대표팀에 합류했어요. 황희찬 선수도 뛰었고.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 골을 골 넣었고 넣었죠, 네. 맞다. 예. 그리고 조규성 선수도 다쳤다가 리그에서 풀타임 복귀했고 그리고 오영규도 6주 동안 치료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 경기에도 복귀를 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구성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없었지만 이 외국에 있는 유럽 선수들을 철저하게 파악하면서 평가전 할 때는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다 구상이 돼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의료팀 가서 현지 가서 이제 만나고 이럴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 근데 전화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습니까? 옛날에 전화로 다 했어. 요즘에 카톡도 하고 왓츠앱도 하고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클린스만도 그때 막 카톡 깔았다 뭐 그렇죠. 얘기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기자회견 가서 때? 성과가 없다는 게 어. 아니라 근데 그걸 굳이 감독님이 가서 확인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감독이 하실 일이 있고 의무팀이나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감독님이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독님. 근데 그 클린스만 감독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데 네. 그냥 사실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 대부분의 축구 팬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번에 평가전이나 결과를 봤을 때 예. 좋은 성적을 내면은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분위기는 계속 좋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협회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해서요. 협회 분위기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한 협회는 의견이 없다. 음. 협회 의견이 없어요. 크리스만 감독 이렇게 하는 거 어떡합니까?
감독을 열심히 돕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지금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네. 주위 기자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안 좋죠. 왜냐면 제가 뭐 기자 아주 길게 하지 않았지만 따지고 보니까 제가 17년 차인데 그게 아주 길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더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감독님을 뵌 적은 없죠.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17년 동안 17년 동안 이런 감독을 뵌 적은 없지. 대표팀 아니, 기자회견을 우리도 최초야. 그렇잖아요. 최초잖아요. 우리도 다 처음이야. 왜 줌으로 해? 물론 옛날에 줌이 어. 없었겠지만.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성적이 뭐 좋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감독을 처음 만나보고 그렇죠. 또 뭔가 좀 대표팀에 집중하는 모습이 안 느껴지니까 느낌상으로는 몰라 크리스만 집에 가가지고 대표팀 경기 2002년부터 그래. 지금까지 계속 쭉 보고 있을지도 어떻게 알아? 2002년부터요? 어. 그러면 경기 다 돌려보고. 아, 우리나라 윙백이 부족한데. 그리고 뭐 오케이 송종국 쓰자. 뭐, 그래. 아, 성정구. 야, 얘 누구냐? 피구 기가 막히게 막는데? 그렇지. 야, 송종국 부르자. 아, 이영표? 야, 김동진을 왼쪽에 써야 되는데 이영표 오른쪽 돌리자.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만해 이 새끼야. 예. 아 근데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판마르바이크 예.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판마르바이크가 유럽에 있겠다고 했을 때 나 네. 속으로 찬성했었어. 일만 잘하면 뭔 상관이냐. 아. 일만 잘하면 뭔 상관이냐 했는데 그거는 이 정도까지 안 오는 건 아니었어요. 아. 대표팀 기자회견은 당연히 한국에서 해야지. 한국 대표팀인데. 우리가 유럽에서 친선전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 유럽에 나가서 계속 A매치 할 수는 없잖아요. 유럽파가 많다고 해서. 여기는 대표팀에 홈이 있는 거고 그러면 대표팀에 적어도 대표팀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훈련 때는 감독이 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훈련 때는 당연히 있고 소집됐을 때 네네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잉글랜드 대표팀 소집됐을 때 잉글랜드 대표팀 발표했을 때 기자가 스털링에 대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한테 물어봤대. 근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스털링에 대해서 좋은 선수고 뭐 언젠가 뭐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할 거다 뭐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인터뷰였거든요. 그럼 우리도 직접 왔으면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 그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팀 명단을 띡 이렇게 던지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는 섭섭하긴 하지. 그리고 이거를 협회가 아까 의견이 없다. 협회가 더 문제인 건 의견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하셔야 된다. 근데 내놓은 이유가 사실 홍명보 감독 때부터 정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감독의 요구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수용하기로 했다. 근데 이거는 의견이 아니고 사실 저는 이번에 왜 그런지는 알고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미 외국에 나가 있었고 친선전을 웨일즈에서 하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었구나. 돌아오기가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차피 줌으로 했으니 줌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부터는 무조건 한국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한 행사잖아요. 이때 라이브로 몇천 명이 보시는데 그 축구 열기를 우리가 굳이 행사를 하나 없앨 이유가 있나? 몇천 명 넘을 거예요. 몇천 명이 넘잖아요, 심지어. 몇만 명 다닐 네. 거야. 그리고 우리 라이브도 들어오고 하면 진짜 몇만 명이 몇만 명이 그거 다니에요. 그게 관심을 받는 건데. 그리고 그 시간대가 이제 일하는 시간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커뮤니티 명단을 이렇게 공지하면 거기에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요.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 내고 막 손흥민 선수 같이 해트트릭 기록하고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좀 있으면은 우리 아시안컵 있네. 야, 황금 세대 하는데 정말 이번만큼 우승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뽑히고 이런 거 되게 궁금하지. 그치. 이 외국 감독들도 되게 40분, 50분씩 하고 어려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누구 왜 안 뽑았냐? 프랑스 대표팀도 받고 아르헨티나 대표팀도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궁금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어떤 그 지금의 마음은 이렇지만 네. 앞으로 대표팀이 승승장구하면 우리가 이제 클린스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 이 사람이 여론이랑 이런 쪽으로 대화하기는 싫어하는데 집에서는 정말 축구만 보고 일 열심히 하는. 아니 아까 청영도 그랬잖아. 판마르베이크가 그 재택 얘기했을 때 일 잘하고 진짜 좋은 결과 내면 할 말 없어. 그렇죠. 이게 우리가 프로팀이 아니잖아요. 매주 합숙하고 이런 게 아니고 A매치도 띄엄띄엄 있잖아요. 여름이랑 겨울 안 하고. 그러면은 저도 결과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친선 경기에서 괜찮은 성적 내고 이 사람이 원하는 또 추구하는 축구가 나왔다면 그리고 예전에 헤르타 베를린과의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결과 냈으면 이렇게까지 절대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절대까지는 아니죠. 네. 근데 다만 근데 뭐 지금의 행보는 뭐 앞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지켜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이름은 취존입니다.
취향 존중. 네. 네, K리그 외국인 선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외국인 선수를 계속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네. 선수 좋다 나쁘다. 난 이 선수 괜찮은 것 같다. 또 이 선수 베스트다, 워스트다,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취향 존중이기 때문에 네. 그냥 누가 봐도 제일 잘하는 선수들 몇 있어요. 그런 선수를 뽑아주셔도 좋고 그냥 나는 이런 선수가 팀에서 정말 최고다. 이런 선수는 좀 재계약해야 된다. 이런 선수는 그냥 보내야 된다라고 좀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 되는 코너죠. 네. 자, 그러면 울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자, 울산이 마틴 아담과 바코, 아타로, 루빅손, 보야니치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바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바코가 폼이 좋냐고 물어보면은 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코의 장점이라고 하면 예. 좁은 지역에서 나름의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 안쪽에서 또는 박스 근처에서 본인의 어떤 기술을 보여주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게 장점인데 네. 바코의 개인적인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이제 울산을 상대하는 팀들이 이제 바코가 어떤 식으로 볼을 네. 찰지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리그에서 11골 하나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울산이 견제를 많이 받고 네. 좀 초반보단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코가 이 활동할 일종 여지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게 더 줄어든 모습도 보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으면 바코도 오히려 공을 받았을 때 부담감도 적고 압박도 적을 텐데 지금은 팀 전체가 안 좋으니까 바코가 더 읽히고 이제 바코만 막으면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울산 당장 용병 선수들이 떨어졌다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팀적으로 뭔가 수비할 때 백코트하는 그런 것도 좀 금뜨고 공격에서도 공을 뺏긴 이후에 거기서 공격수들이 바로 압박해서 하는 느낌이 아니고 좀 가다가 그만둔다? 막 이런 느낌을 없지 않아 받아요. 물론 지금 뭐 울산이 1위여서 그 안정감이 선수들도 느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풀어줘야 되는 바코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승점을 보면 예. 8점까지 줄었잖아요. 포항까지 네, 승점 네, 차. 네. 이거는 좀 심각해요. 네. 네. 이 줄어든 승점 차하고 바코가 뭔가 영향력이 줄어든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답니다. 저는. 그렇죠. 바코가 사실 울산의 에이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중원에서 앞에 주민규가 있고 또 측면에 뭐 엄원상이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이 있어도 바코가 측면에 나왔을 때도 중앙으로 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뭔가 풀어주면서 득점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 지금 계속 울산 경기를 보면 지난 광주전 울산 그러니까 지난 히든풋볼에서도 울산 광주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홍명보 감독이 어떤 식으로든 이거 타개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 느낌처럼 그냥 승점차 유지해서 우승 뭐 할 수는 있겠지. 8점 차가 사실 적은 건 아니니까. 적은 건 아니죠. 3연승 3연패 해야지 뒤집어지는데 사실 그거는 쉽지 않긴 한데 많이 떨어진 건 좀 사실이다. 여기에서 그래도 울산 내에서는 그럼 최고는 저 포함 두 분도 받고 바코인데 네. 그래도 울산 내에선 초반에는 루빅손도 상당히 잘했다. 루빅손이 활발했죠. 활발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팀 전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진짜 다 떨어졌어요. 네, 다 떨어졌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마틴 아돈도 마찬가지고 루빅손도 마찬가지고 네. 아타로도 마찬가지고 초반에는 이 네 선수 다 좋았어요. 맞아. 네. 보야니치 빼고. 네. 네. 근데 지금은 울산의 어떤 그 폼과 함께 이 외국인 선수들이 다 떨어졌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국인 선수들을 봤을 때 위력이 다 떨어졌다? 이거 비단 선수 개개인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팀 전체의 뭐 문제라고 한두 보는 거죠. 명이 좀 뭐 날려먹고 부진하고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울산의 외국인 선수가 주목이 된 선수가 네. 최근 몇 경기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예. 그 보야니치와 루빅손과 링이 전부 다 스웨덴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렇다. 근데 이제 이건 관계자 얘기입니다. 그분 예.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근데 스웨덴에서 유명한 수준으로 보면 예. 보야니치, 링, 루빅손 순이래요. 근데 루빅손이 제일 낫네. 근데 한국에서는 완전 반대. 그러네. 네, 올해 링도 어쨌든 부상도 있었고 네. 부침도 있었고 링은 아예 공격 포인트가 없거든요. 경기도 많이 못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이게 또 리그의 상성이 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보야니치는 사실 이 선수는 수비를 하면 안 되는 선수예요. 아 그래요? 네, 오. 보면 수비적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공을 잘 차거든요. 네네네. 차라리 키워줘야 된다는 거지. 아. 쓰려면. 그러면 자 울산 이렇게 5명 중에서 내년도 남겨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된다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야니 씨 남깁니까? 저는 예. 이게 만약에 그 울산 팬들이 이 얘기 들으면은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희 취향 존중. 취향 존중. 저는 키워요? 보야니치를 공격으로 더 공격적인 재능을 높게 사면서 한 번쯤 키워보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개념으로 아타루하고 보야니치가 저는 오히려 공격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포항 그 울산 미드필더들은 되게 안정적인 성향을 홍명보 감독이 좋아해요. 근데 이 두 선수가 그래서 이 안정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못 얻습니다. 근데 공격적으로 풀어놓으면 전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개치니까. 그러니까 공을 잘 차니까. 저는 베스트 11 뽑으면 아타루 넣습니다. 아타루 같은 선수 저는 좋아합니다. 엄청 직선적이니까. 저는 바코, 아타로, 보야니치, 루빅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패스 시도를 그렇죠. 하긴 하잖아요, 보야니치가. 적극적이에요, 되게. 근데 적극적인 거 저는 1위 하는 팀에서는 실패해도 적극적인. 공격을 일단 찔러놓고 그리고 거기 뺏겨도 거기서 수비하는 팀이 나는 1위 팀에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보야니치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울산은 그래도 외국인 농사 잘 지었어요. 외국인 요 되게, 정도면? 되게 잘 네, 지은 요 편이에요. 정도면. 지금 1위를 달리고 네, 있고 1위를 달리고 최근에 좀 힘들어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 선수들이 날씨가 좀 더 뭐 선선해지고 네. 뭐 추워지면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좀 홍명보 감독은 이번 A매치가 지금 분위기에서 굉장히 반가울지도 모릅니다. A매치 휴식기가.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 베스트 워스트를 뽑아야 되잖아요. 팀에서. 팀에서도 뽑아볼까요? 네, 팀에서 뽑을까요? 네. 원래 전체에서 한 명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전체에서 한 명? 전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2023년도 K리그 1 외국인 베스트 딱 하나. 그러면 여기서 베스트를 뽑고 그 베스트 중에 또 베스트를 뽑죠. 그래죠. 저는 울산에서는 그래도 받고. 저도 그래도 네, 바꿔줘. 그래도 울산에서는 바꾸죠. 그래도 바꿔줘. 네. 네. 네, 저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 넘어갈게요. 포항은 이거 짱짱해요. 그랜트, 오베르단, 제카, 완델손. 여기는 다 괜찮아. 포항은 외국인 선수들을 살리는 마법이 있는 게 아닌가. 김기동 감독이 좀 매직이 있는 것 같고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팬들도 오베르단이 제주도에서 뛸 때 다들 어떡하냐 포항. 저 선수 어떡하냐. 오베르단은 정말 잘합니다. 뭐 제카야 원래 잘하는 거 알고 있었고. 제주도에서 뛸 때 어떡하냐 포항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오베르단이 뛰는 걸 보면서 관계자들이 야 포항 어떡하냐. 저 미드필더 저거 어떡하냐 저거.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아서. 저거 다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주도에서 언제 뛰었는데?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전주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제주 뭐 경기 때 그렇게 뭐 했다는 제주 거죠. 경기 때는 이미 잘했죠. 네, 그 네. 시즌 시작하자마자 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전지훈련지에서는 우리 먼저 보잖아요. 맞아요. 저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맞아요. 했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리포트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선수 형들이랑 했을 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 시즌 시작하기 훈련 때 이제 뭐 해외 갔다가 이제 국내에서 마무리할 때 있잖아요. 국내에서 할 때 야, 쟤 누가 데려왔지? 야, 쟤 큰일 났는데 했는데 오히려 그런 선수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전지훈련 때는 야, 기가 막히다. 네, 근데 기가 시즌 막혀요. 개막 1라운드 때부터 야, 안 되는데 싶은 애들도 있대잖아. 옛날에 이제 요즘은 히든풋볼, 그러니까 히든풋볼 같은 방송이 많아서, 그러니까 K리그도 여기저기에서 다 이제 소식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전에 K리그 방송을 했을 때, 팟캐스트로 했을 때 저희가 좀 유일했습니다. 네. 그때 환희가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많이 끌어모았거든요. 그때 환희가 항상 했던 얘기, 형, 이 외국인 선수 죽인대. 대박이래, 진짜 전지훈련 때. 대박이야. 딱 뚜껑 까잖아요. 2경기 한 골 하고 집에 가고. 두 경기 한 몰라. 골이면 잘하는 건데? 네. 두 경기 한 골이면 지켜봐야지. 시즌 내내. 시즌 내내. 한 골도 PK. 그다음에 이제 뭐 형, 이 외국인 선수 장난 아니, 별로라던데. 이거 잘못 데리고 왔다는데. 전 경기 선발. 그리고 중앙 수비수 막 진짜 막 최고의 선수 막 이렇게 막 평가받는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포항은 다 너무 잘해주고 있고 완델손 같은 경우도 이제 올렸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올렸었는데 최근에 또 내려와가지고도 너무 또 잘해주고 있고 원래 팀적으로는 원래 아래에서 출발했다가 아래에서 올라왔다가 출발했지. 요번에 예. 이제 다시 내려간 거죠. 완델손 같은 경우는 여기는 포항 팬들 입장에서 4명 다 너무 마음에 들 것 같고 저는 개취로는 사실 제카 같은 선수. 그러니까 제카. 네, 득점만 보면 좀 아쉬울 수 있거든요. 29경기 나와서 8골과 7개의 도움인데 저는 딱 이거 도움 수치. 얘가 도움을 많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게 키도 크고 버티는 것도 괜찮은데 연계도 괜찮고 저는 속도도 괜찮은 편에다가 그러니까 장신 공격수로
혼자 나왔을 때도 고립되지 않고 풀어줄 수 있고 막 이호재 같은 선수랑 투톱 나와서도 이호재가 조금은 제카에 비해서 좀 단순한 편이잖아요. 그 단순함을 제카가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축구 좀 봤다, 해? 어? 열심히 보잖아. 예. 예. 어? 감사합니다. 좀 대표님, 봤어. 대표님 감사합니다. 언제 저도- 봤냐, 너? 집에서 저도 클린스만처럼 너도 와이스카우트 봤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 저기 놀러 다니나 뭐 추맨 술동 뭐 술상무 하나 했는데 이제 집에서는 계속 뭐 K리그랑 해외 축구만 늘 보고 네. 입중계도 많이 하고 네, 네, 네.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카는 저는 그래서 제카 너무 좋아요. 보급형 예전에 베르바토프. 그런 K리그 보급형 베르바토프 정도 됩니다. 베르바토프인데 좀 더 빨라. 좀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고. 과찬이다. 그 아니 근데 정도면. 제카는 그 정도야. 네. 그러니까 제카는 공 갖다 주면 얘는 어떻게든 연결시켜 줘. 좀 찰떡 같은 게 있어요. 음. 좀 베르바토프. 물론 당연히 베르바토프는 너무 높지만 그래도 K리그에서 베르바토프에 가장 근접한 선수가 누구냐? 예. 저는 무조건 제카입니다. 하지만 저의 픽은 무조건 오베르다. 그래 맞아. 네, 오베르다. 저의 픽은 그래도 오베르다입니다. 네. 그래요. 네. 저도 오베르단 하겠습니다. 오베르다. 오베르다. 왜냐하면 중원에서 이제 이 수비 라인과 최전방 공격수 라인의 다리 역할이잖아요. 예. 근데 오베르단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포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영입을 했겠지만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29경기 뛰었습니다. 네. 대단하다. 그냥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지금 성장을 했고 지금 이 앞쪽에 있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그 다음에 높이가 있는 뭐 제카, 공간으로 잘 뛰어 들어가는 김승대, 서브로 들어오는 이호재 이런 선수들을 뒤에서 잘 보좌하고 있는 선수가 저는 오베르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베르단을 포항의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뽑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오베르단 뽑아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포항 팬들이 그냥 이 넷에서 너무 고마운 선수 뽑으라면 저는 완델슨 뽑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완델손 아. 어디서든 열심히 뛰겠다. 그러니까 네. 89년생이죠 이 선수가. 포항을 보면 네. 지금 29라운드까지 한 거죠? 네, 맞습니다. 29라운드 풀타임 출장입니다. 오베르단 다 풀타임이야? 교체 아웃도 없어요. 진짜? 네. 그건 몰랐어. 홍삼 열심히 먹나? 네. 근데 진짜 철광하긴 해요. 그래도 팬들이 중간중간 철광하긴 FA컵도 있고요. 아. 네. 근데 이런 진짜 수비형 미드필더 딱 하나 박아두면 선발라인에 박아두고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가 심지어 잘해. 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베르단이 뭐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할 때도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항이 지금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베르단 지금 제카를 물론 이제 제카를 제가 이제 폄하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청이 어떤 평가를 까내린 건 아닙니다. 까내리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제카를- 베르바토프는 절대 아니라고. 제카를 베르바토프에 비교할 게 아니라 어. 오베르단을 로드리로 비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드리요? 네, 로드리요? 그렇습니다. 페르난지뉴도 아니고 로드리요? 포항의 로드리입니다. 아, 예. 네. 나도 페르난지뉴가 좀 낫지 않아? 페르난지뉴의 저는 로드리는 로드리 너무- 뭐 아하. 합시다. 아니 네. 베르바토프 로드리 그리고 제카 오베르단 요 느낌인데 나도 페르난지뉴가 난 것 같은데 너무 좋았잖아 페르난지뉴도. 페르난지뉴에서 좀 예. 더 가면 로드리죠. 많이 가야 돼. 그렇지. 페르난지뉴도 너무 좋았지만. 그러면 예. 프란지뉴로 할게요. 페르난지뉴. 네. 페르난지뉴는 100% 맞습니다. 네. 100%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잘한다는 소리죠. 네. 자, 광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 괜찮고 이번에 또 이제 베카 그 발리슛. 그 레이저 하나 썼죠. 베카가. 여기가 티모 있고요. 아사니, 아론, 토마스, 이번에 들어온 베카 그리고 이제 나간 산드로 산드로.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사니. 물론 티모하고 아론이 너무 잘해. 전술적으로 너무 좋은 선수들인데 아사니 같은 선수가 있으면 감독들이 쏠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들은 아마 저거 한번 걸려야 되는데 왜 안 걸리지? 근데 너무 빠르네.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광주에는 아사니. 아사니 무조건 잘 뽑고 싶습니다. 아사니가 왼발을 참 잘 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슈팅도 잘 때리고 한데 저는 아사니의 아쉬운 점은 그 왼발에 있습니다. 약간 좀 그 몇 가지 없는 약간 그 스킬?
이래서 상대방이 좀 잘 대응을 하면 아사니도 좀 막힐 수 있는 여지가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나이가 그렇지 않은 나이. 그렇죠. 흔히 말해서 네. 좀 기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를. 네. 근데 아사니의 어떤 그런 프리킥 능력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왼발의 날카로움은 팀 분위기를 띄우는데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네. 조금 저는 좀 아쉽다 아사니가. 네. 약간의 어떤 패턴 플레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고요. 네. 뭐 이번에 베카가 멋진 골을 득점하긴 했지만 이번에 한 번 맞아요. 넣은 거고 네. 광주의 힘은 뭐니 해도 티모한테 있지 않을까. 티모. 저도 티모입니다. 왜 티모냐면 이종효 감독이 나름 이제 경기마다 획기적인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고 그리고 뭔가 좀 만들어진 팀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 할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그 중심에는 전 티모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리그에서 만든 전술 후술이라고 거기 한준희 네네. 위원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네. 그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설명해 주니까 광주 수비수들이 공을 끈다. 근데 공을 못 차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간을 일부러 끈다라고 만들려고 했죠. 맞아요. 수비수들이 근데 좀 잘 차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데 그 중심에 진짜 티모가 있는 거죠. 진짜 잘하긴 해요. 저도 광주는 아사니보다 저도 티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터백이라는 위치가 그러니까 그냥 플랫하게 막 4세 같은 쓰는 팀에서는 늘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뭐 풀백이라던가 앞에 이제 미드필더가 바뀌지 않으면 거의 유사하잖아요. 뭐 상대가 엄청나게 측면 공격을 막 삼각형 트라이앵글 그리면서 로테이션 돌아주는 게 아니면 그런 면에서 티모처럼 안정감 있게 그 공간도 커버해주고 발밑에서의 안정감 주는 거. 광주가 지금 이제 3위 올라 있어서 그렇지 시즌 초에 평가했을 때 요 정도 순위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저는 후방에서의 안정감도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격수보다는 티모 같은 선수들이 있는 게 좀 더 평가를 높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네. 자, 서울 갈까요? 서울은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일루첸코 있고요. ISC랑 윌리안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ISC는 아직 경기 뛰지 못했고 인터뷰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온 존스는 3경기 뛰었는데 아직은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서울은 사실은 저는 무조건 오스마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왜냐 일리첸코, 팔로세비치도 당연히 잘하지만 오스마르 없는 서울을 상상하기가 이제 어렵다. 그만큼 뒤에 조금 수비적으로 아쉬움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경기를 잘하고 수비 실수 때문에 비기거나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오스마르가 가장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수비수가 아닌가. 그리고 오스마르는 외국인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스마르가 무조건 저의 픽입니다. 근데 여기도 서울도 보면 딱 정해진 것 같아요, 진짜.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둘 중에 하나 고르실 것 같고. 예. 최근에 물론 윌리안이 하나 하긴 했어요. 예. 엄청 멋진 골을 넣었어. 오스마르는 이제 외국인 선수 안 같아. 오시. 네. 네. 오스마. 오스마.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팔로세비치도 나름의 서울에서 영향력을 좀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왠지 윌리안을 좀 윌리안이 7골을 기록했는데 한 경기 빼놓고 네. 윌리안이 골 넣은 경기에서는 모두 다 승점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1점이든 3점이든. 예. 네. 막판에 나오면 윌리안만큼 뭔가 수비를 괴롭힐 만한 선수가 많진 않아요, 진짜. 리그에 전체적으로 봐도. 윌리안,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가서 경기 봤는데 상대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1대2로 뒤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윌리안이 2명인가 3명 대치고 울산 경기였나요? 울산 경기 맞습니다. 와, 그 경기 앞에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윌리안을 좀 뽑고 싶지만 오스마르가 그냥 묵묵히 그냥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쵸. 네. 대단히 뭐 안정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좀 고민이 되네요. 오스마르 할지 윌리안 할지. 일류첸코는 그동안 고생했다. 왠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골 못 넣고 고생했는데 갑자기 이전 감독이 나가자마자 골을 계속 넣고 있는 일류첸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생했다는 얘기를 좀 일류첸코한테 하고 싶어요. 일류첸코 네, 고생이 시즌 왠지, 초 왠지. 시작부터 뭐 주장단 선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일류첸코가 이제 황의조 오면서 경기수 좀 줄어들고 이랬으니까 뭐 일류첸코 속마음에 진짜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마음 수월해졌나 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일류첸코 지금 17경기 4골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은 그러면 다 오스마르인가요? 저는 오스마르입니다. 오스마르 가야죠. 오스마르. 네. 그리고 ISC 궁금은 하다.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겠죠 이제. 네. 나와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뭘 할 수 있는지. 네.
자, 전북은요. 아마노준, 구스타보, 하파실바, 안드레 루이스, 보아탱, 페트라색이 있습니다. 와, 여기가 구스타보 24경기 2골이고요. 하파실바 24경기 3골, 안드레는 11경기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전북은 예. 베스트는 모르겠는데 워스트는 뽑을 수 있어요. 누굽니까? 하파실바요. 음. 네. 베스트가 있나요, 전북? 전북은 이 사실은 중에 뽑아야 되나? 그래도 구스타브를 해야 되나요? 저는 베스트 없습니다. 전북. 네. 냉정하게 없어요. 전북이 그래도- 2순위에 있는 거는 네.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어. 외국인 선수들이 그래도 그 한국인 선수 대비 높은 연봉과 일단 팀 주목도 팀 기여도를 필요해서 우리가 데려간 건데 전북이 2순위에 있는 건 이 선수들도 물론 아쉬운 게 많겠지만 당연히 책임이 있다. 그래서 네. 기록만 봐도 뽑을 선수가 사실 없어요. 전북은 진짜 아마노준 초반에 너무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구스타보, 하파실바, 안드레 루이스 다 별로고 저는 그래도 구스타보 그래도 막 열심히 뛰어주고 막 제공권도 따주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긴 한데 사실 득점이 너무 적고요. 보아탱과 페트라색은 그래도 이적해서 7경기, 6경기 뛰었는데 이 친구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까지 뛰었던 4명의 선수들보다 보아탱, 페트라색이 좀 더 나은 모습?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면서 데려온 선수들이 그쵸. 그래도 좀 감독 나은 바뀌면서. 것 같다. 네. 아, 야, 근데 베스트 뽑기 진짜 어렵다, 여기도. 저는 여기는 베스트 포기하겠어요.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그래도- 베스트를 예. 뽑으면 뽑을 선수가 없어. 지금 전북도 최근에 성적이 지금 4경기에서 3무 1패예요. 못 이겼다, 네. 못 이겼다. 전북 진짜 힘드네. 자, 전북은 좀, 전북 팬들 입장에서도 뭐 스텝 보면 진짜 아시겠지만, 답답하죠. 예. 하파실바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난 모르겠네. 네. 이 선수가 아시아에서 뭘 보여줬었죠. ACL 우승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중동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쉽긴 하죠.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활약을 펼친 것 같긴 해요. 처음에 얘 영입된다 했을 때, 야, 약간 축신 이름 난다. 아니, 그 잘했어요. 그럼 잘했어요, 심지어. 아, 얘 축구 잘하는 이름 난다라고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죠. 네. 자, 대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도 용봉 괜찮아요. 에드가, 세징야, 케이타, 벨툴라, 그리고 바셀로스, 그리고 페냐랑 세라톤 나갔고요. 그 대구는 네. 아마 한 5년 전부터 세징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세징야의 대치자를 구해야 된다. 세징야 이번 시즌은 나이 때문에 힘들다. 세징야 부상당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축제랄로 얘기 들을 수 있었지. 네, 그 얘기를 매년 했거든요. 맞아요. 아마 올해도 언젠가 했던 것 같아. 근데 세징야야. 그래도 세징야야. 세징야는 대체가 불가한 것 같고 세징야의 그 노화를 걱정할 게 아니라 세징야를 다 좋아질 선수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근호 선수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징야를 진짜 리스펙트 하는데 세징야가 자기한테도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네. 주장으로서 이 경기를 이겨야 된다는 의지를 엄청나게 크게 보여준대요. 그리고 사우나에 가면 찬물, 뜨거운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피로 회복을 네네네. 하는데 그걸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도 세징야다. 아, 그 참고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졌을 때 네. 가장 슬퍼하는 사람도 세징야기 때문에 팀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 경기장 안에서의 분위기도 세징야가 완벽히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는 세징야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딱 하나는 처음 왔을 때 세징야 사진을 봐라. 지금처럼 근육질이 아니다. K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대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성장했다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옛날 사진 찾아봤거든요. 네. 그때도 몸이 좋긴 좋지만 이렇게 터미네이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세징야다. 2023년에도 저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카 있잖아요. 포항의 제카가 그랬나? 뭐 완델손이랑 막 세징야 이런 얘기하면서 둘 약간 꼰대 같다 얘기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되게 한국에 잘 적응을 한 그렇죠. 베테랑 선수라고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기는 사실 대구는 좀 쉬워요. 이런 베스트 워스트 뽑을 때. 세징야 온 이후로는 그냥 계속 세징야만 뽑으면 돼. 아니 근데 에드가하고 케이타 같은 선수들도 진짜 열심히 아, 뛰어요. 그건 맞죠. 다 열심히 네. 뛰어요 진짜. 네. 세징야는 25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8시즌째 대구에서 아. 뛰고 있는데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네. 그리고 지금 K리그에서만 232경기 88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다 진짜. 이게. 대구가 2부 리그 있을 때도 승격을 시켰고 또 승격할 때도 얘는 나갈 것이다. 이 선수는 딴 팀에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구에 계속 남았고. FA컵 우승도 한번 시켰고. 네, 세징야는 지금 대구 구장 가면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그 분위기 반 이상은 세징야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봐도 맞아요.
그 시원시원한 슈팅 그리고 역습으로 올라갔을 때 이게 볼을 뺏기지 않고 올라가면서 어떻게든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슈팅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네. 세징야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어이없는 슈팅이 없어요. 아. 빗나가도 그냥 유효 슈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관중들이 기대하게 한다니까. 맞아 맞아. 네. 그 대구 경기장 진짜 그 대팍 가서 직접 보잖아요. 그러면은 경기장에서 이제 공 위주로 보게 되는데도 대구 경기는 세징야만 보게 돼. 그래서 세징야 저기 있네? 그러면 왜 세징야한테 패스 안 하지? 세징야가 공 잡으면은 반대쪽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왜 안 움직이지? 약간 요런 느낌처럼 보일 정도로 세징야는 대구에서 진짜 좀 절대적이긴 해요. 그리고 또 에드가가 있는데 에드가도 사실 대단한 선수죠. 십자인대 부상당하고 나서 또 오랫동안 쉰 적도 있고 그래서 또 오랜만에 또 대구로 왔는데 네. 이때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도 되나? 이 에드가가 수원에 갈 뻔했습니다. 원했었죠. 예. 네. 왜냐하면 대구에 있었던 예. 그 이병 근손실 감독이 수원에 있었잖아요. 예, 그쵸, 네. 그쵸, 그쵸. 그 수원에 있었는데 그래서 에드가가 한국으로 복귀할 때 예. 수원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빠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뭐라고? 에드가 지금 대구 갔는데 지금 에드가 만나면 수원이 영입 못했잖아요. 네. 진짜 뚝배기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 뚝배기 맞았어요. 이번 시즌에. 네. 맞죠? 헤딩골 실점했죠, 에드가한테 수원. 수원이 네. 우리가 못 때려왔으니까 우리한테 뚝배기를 때릴 수가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근데 진짜 바로 네, 실점을 하더라고. 에드가는 그 진짜 그 K리그 이것도 지간 얘기인데 가서 보잖아요. 그럼 수비수들이 벅차해. 목이 늘어나는 와 느낌이래요. 진짜 그 에드가랑 같이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뛰는데도 같이 못 떠올라. 그 직접 수비했던 선수들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장신 스트라이커 중에 네. 어렵냐. 근데 그런 유형으로 보면 에드가가 진짜 어려운데 김신욱 이후에 가장 어려운데 왜냐면 같이 떠서 저게 머리가 안 닿을 것 같은데 목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대요. 가제트처럼. 맞아. 저게 어떻게 닿지? 어떻게든 근데 닿게 해서 떨어뜨려주면 세징야 같은 선수들이 쇽쇽 해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드가는 정말 헌신적이고 무릎 다쳐서 끝났다고 했지만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에드가 나이가 36입니다. 와 언제까지 뛸 수 있을까? 세징야랑 함께라면은 뭐 계속 뛸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런 거 에드가는 세징야와 함께라면 좀 붙긴 하지만 너무 에드가 너무 좋은 선수지. 네. 그래도 대구의 최고 외국인 선수는 네. 세징야로 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 6팀이고 이제 하위 6팀으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아쉬운 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팀들도 있습니다. 먼저 인천, 제르소, 에르난데스, 델브리치, 은포쿠 그리고 이제 돌아온 무고사 있고요. 근데 여기는 다 잘하지만 저는 언성 히어로 델브리치. 오, 델브리치 좋아합니다. 그래요? 델브리치 델브리치. 이런 선수들이 물론 뭐 매번의 활약이라던가 경기장 내에서 뭔가 포션이라던가 이런 거 따지면 뭐 제르소 에르난데스 무고사가 대단하겠지만 델브리치가 중심을 상당히 많이 잡아주고 있지 않나 들고 나는 가운데 괜히 호주 대표팀에서 이제 보러 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델브리치를 뽑고 싶습니다. 당연히 뭐 인천하면 떠오르는 무고사긴 합니다만 이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그렇죠. 않았고 저는 델브리치 처음에 보고 얘 금방 돌아가겠다. 나 딱 그 생각했어요. 너무 느려. 너무 느리고 순발력도 안 되고 수비수한테 왼쪽 그 공간 많이 주는데 야 이거 힘으로도 안 되고 이거 속도도 안 되고 어떡하냐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전해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뛰고 있어. 저는 델브리지도 인정이지만 저는 그래도 인천하면은 제르소지 않을까. 파괴력 있는 공격수. 그러니까 연봉 안 아깝다 느낌. 뭐 여기보다 더 잘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 느낌을 주는 몇 안 되는 공격수지 않을까. 제르소. 근데 지금 매우 놀라운 게 네. K리그 관련해서 오늘 이제 히든풋볼 네. 해서 이제 K리그 관련해서 대본을 받았을 때 수빈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와 저 K리그 캐스터 출신이잖아요. 저 K리그 그래서 캐스터도 오래 계속해서 했고. 얘기했던 네. 거야. 저는 그 K리그 이거 지금 수빈이 K리그 캐스터 해야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근데 그거 아시죠? 제가 네. 안 한다고 한 거 아시죠? 그 일정 주말 일정 때문에. 아 그래? 왜냐면 K리그 저도 현장 너무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 이렇게 가. 그러면은 우리 회사 주말 새벽 중계를 못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 저도 현장 나가고 놀랍습니다. 싶어요. 예. 네.
제가 지금 요즘 이거 예. 인테리어 때문에 네. K리그 입중계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A 매치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입중계 다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다 이제 완료가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들어갈 건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어. 저 그래도 K리그 중계만 한 것도 한 알았어요. 이게 되게 띄워줄 거면 제대로 띄워줘요. 아니 그러려고 한 게 띄우려고 아니야. 하다가도 그냥 아니야 그러려고 띄운 게 아니야 지금. 아, 그래요? 아니, 예. 뭘 그러려고 띄운 게 아니라 띄운 거 맞아요. 띄운 거 맞아요? 네. 본인 리프팅 아니, 하듯이만 띄우면 어떡해요? 아니, 너는 지금 왜 예. 그거 의심하냐? 아니 형 제가 왜 형을 알고 지낸 지 이제 몇 년 잘한다 돼가는데 해도 몇 의심하고. 년을 됐는데 이 형이 수빈이 잘한다 해서 끝까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끝난 적이 없고 잘한다 해서 여기서 확 끊어버리니까 아니야. 잘해. 예. 쭉 끝에 마지막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 그런데. 아니 전혀 아닙니다. 예.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하하 참 진짜. 네. 인천 어때서 인천 네. 용병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에르난데스에게 네. 조금 아쉬워요.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뭐 무고사는 이제 왔으니까 제르소는 정말 깜짝 놀란 게 빠른 건 알고 있었는데 제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직관했을 때 마찬가지고 이번에 인천 가서도 직관했을 때 마찬가지인데 제주에 있을 때보다 더 빨라진 것 같아. 아니 진짜 맞아. K리그에서 제일 빨라. 제로소도 그 귤막시맹 그 별명 붙기 전에 초반에 제주에서도 약간 델브리처럼 빨라 괜찮아 근데 드리블하다가 혼자 막 발입구에서 넘어지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제로소도 얘 안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연봉을 봤는데 너무 비싼 거야. 1등이었어요. 근데 예. 그 후로는 잘하기 잘하더라. 근데 제르소 어. 이제 아침 가잖아요. 네. 아침에서 조별리그에서는 상대 팀들이 꽤 많이 고생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제르소 빠르다 그 수준이 아니거든. 난 솔직히 말해서 K리그 직관한 그 직관을 진짜 얼마나 많이 내가 했겠어. 그리고 K리그에 빠른 선수도 많거든. 네. 근데 난 제르소만큼 빠른 선수 못 봤어. 진짜 존나 빨라. 제르소는 초속, 종속 다 빨라요. 그냥 파바박 치고 나가서 느려지는 게 아니라 파바박 치고 나가서 더 빨리 뛰어. 약간 제로소는 타다닥 느낌이고 에르난데스는 쭉쭉 느낌인데 제로소 보는 맛이 있지. 사실 그렇게 좀 치고 달리는 애들이. 보는 맛이 진짜 있죠. 드리블 잘 치고. 제르소가 이제 카일 워커와 더불어서 이제 마하 4의 속도를 자랑한 속도. 마사. 야, 그러면 카이로코 빠른 거지. 인천은 뭐 제로소예요? 세 분 다? 네, 그쵸? 제르소, 단 제르소. 전 델브리트인데 제르소. 그리고 제르소도 델브리트. 이견이 없습니다. 네. 자, 대전 가보죠. 대전이요. 레안드로 있고요. 티아고, 마사, 안톤, 이제 구택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티아고가 일단은 스탯에서는 눈에 띄죠. 27경기 나와서 13골 그리고 이제 3개의 도움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는 무조건 티아고예요. 네, 구택이 제 들어오면서 구택에도 그 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뭐 별다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뭐 안톤도 뭐 네. 후방에서 고군분투 해주고 있지만 사실 대전의 지금 수비 라인을 보면 수비 외국인 선수에게 뭔가를 좀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초에는 안톤이 평이 괜찮았는데 신초에는. 네. 그 뒤에서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예. 그리고 안토니 요즘에 뭔가 불만이 많은지 좀 거친 플레이도 가끔 하고. 음. 그러니까 좋은 선수는 맞는데 여기서 베스트를 뽑아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은 저도 티하고. 저는 그 티아고 경남에 이제 그때부터 맨날 말한 게 얘는 원가서도 통한다. 얘는 그 결정력이라는 걸 타고났다라는 느낌의 공격수들 있잖아요. 저는 티아고가 경남에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움직임도 그렇고 막 움직임이 되게 막 우당탕탕해서 에드가처럼 힘있게 빵 버티고 요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이런 애가 공격수 해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골 넣는 애가 그런 게 티아고였고 레안드로는 서울 이랜드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네. 레안드로 속도로 하는 선수인데 예. 좀 파악이 많이 된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수들이 좀 지쳤을 때 나오면 괜찮지만 처음부터 가면 영향력이 예전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마사는 여전히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마사는 마사입니다. 잘하지만 마사. 레안드로가 2시즌째 지금 대전에서 뛰고 있잖아요. 예. 서울 이랜드에서 이적을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승격을 했잖아요. 저는 레안드로가 1부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울 이랜드 중계도 저는 많이 했었고 2부 리그 있었을 때 2부 리그 중계를 했을 때. 네. 근데 저는 이 선수 잘 모르겠어요. 예, 1부 리그 그러니까 뭐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없어서 데리고 있다. 어느 정도는 뭐 스쿼드 자원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레안드로가 2부 리그에서 뛰는 이랜드에서 뛰는 모습 봤을 때 1부 리그 올라와서 획을 그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럴 외국인 선수라고 판단한 적은 없어요. 저는. 네.
그런 선수가 지금 우리가 지나갔지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구죠? 사실 더 비싸지만 2부에서는 그나마 잘했지만 안드레 루이스 선수. 아. 이번에 다시 전국으로 내려왔는데 안드레는 네. 그 대전에서는 센세이셔널 했어요, 진짜. 처음엔 센세이셔널 했죠. 근데 이제 얘는 지금- 룬이었어, 진짜. 올 시즌 어. 활약도를 보면 좀 많이 아쉽죠. 네. 자, 제주 갈까요? 제주는요. 아유, 대전 정해야죠. 대전. 저는 티아고. 티아고. 네, 티아고. 네. 네. 티아고가 또 최근에 꽤 뭐 좋은 느낌으로 경기를 뛰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공격 포인트도 이거 네. 최근에 골을 많이 넣었네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마사는 정말 마음을 뜨니까 정말 어려울 때 하나씩 해주고 여전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제주는 유리, 헤이스, 링 있습니다. 뭐 링은 뭐 논외야죠. 논외죠. 여기는 저는 리링은 왜 안 뛰는 거야 지금? 링이 처음에 좀 부상도 있었고, 어. 예. 그리고 지금 링이 처음 왔을 때 잘했는데. 잘했죠. 그러니까 파괴력보다는 그 정확하고 뭔가 안전한 선수였는데 지금은 뭐 헤이스하고 둘 다 쓰기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제주는 그래도 유리입니다. 유리가 없는 지금 제주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 수 있고 유리는 조금 떨어지는 저는 제카. 조금 떨어지는 제카. 제카보다 제가 워낙 좋으니까. 네, 더 튑니다 공이 더 튀는데 네. 헤더하거나 몸으로 비비거나 팀을 위해 헌신하는 거는 그래도 유리가 정말 잘한다. 헤이스는 포인트는 많지만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저는 유리입니다. 아 저는 여기서 뽑을 선수 없어요. 저도 좀 비슷한데요. 진짜? 제주는 그래도 유리 없으면 힘들어. 유리? 어. 헤이스가 더 중요한 선수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헤이스가 포인트는 더 많은데 유리가 비벼줘서 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때 얘기했죠. 제주에 재료소가 없는 제주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파괴력이 있는 선수가 지금 이제 정우재 선수도 이제 이적했고 측면에서 되게 활발해서 가운데서 결정짓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주가 올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유리마저 없으면 사실 누가 골 넣을지 사실 모르겠는 팀이 됐어. 지금. 너무 아쉽게도. 네. 그래도 생각보다 공격 포인트를 좀 기록했네. 네. 유리 네. 공격 포인트 8골 4도예요. 네. 26경기에 12개거든요. 공격 네. 포인트. 개수만 치면 헤이스도 28경기 12개면 둘이 용병 공격 포인트로는 괜찮은 거지. 둘이 한 아니야, 개씩은 아니야. 해주는 용병 거니까. 공격 포인트로는 더 해야 돼. 더 해줘야 되나? 네. 0.5개도 좀 아쉬운가? 네. 그리고 재료소하고 포인트 다 똑같아. 다 12개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에서 아쉽죠. 당연히 영향력에서는 좀 아쉽죠. 아 저는 그래도 헤이스 하겠습니다. 헤이스. 저는 헤이스. 헤이스. 자, 수원FC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우테르손 있고요. 우고 고메스, 잭슨, 라스, 로페즈, 그리고 이제 루안과 무릴로는 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수원? 여기 못 뽑을 것 같습니다. 수원FC도 여기도 수원은 못 뽑을 수는 있지. 저는 못 뽑을 것 같아요. 수원. 수원 라스는 해야죠. 네. 네, 그렇죠. 네. 라스, 내가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라스. 라스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못 뛰니까. 축구장 내에서만 딱 보는 거예요? 아, 맞네. 그래. 네. 그래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네, 그렇죠. 라스 경기장에서 잘했습니다. 깜짝 놀랐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언급하기 왜? 어려운. 그런 면에서는 라스를 누군가는 워스트야. 그렇지. 아. 베스트 겸 워스트예요. 아. 나는 내가 이거 얘기해놓고 왜 까먹었냐? 나는 형이 그거 감안하고도 베스트 확정 짓길래. 그렇지. 근데 이거 수원 FC가 이제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기미도 있지만 왜 여기 내려가 있냐 하면 우리가 라스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같아요. 라스가 제일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우리가 언급하기도 어려운 선수가 됐잖아요. 뭐 언급은 할 수 있어요. 뭐 너무 명명백백한 잘못인데. 근데,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 미미해.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이 너무 미미한데 잭슨도 생각보다 네. 이번 그렇죠. 시즌 조금 그렇고. 여기는 못 뽑습니다. 못 뽑습니다. 네. 뽑기 어려워. 아니, 뽑을 수 없어요. 뽑기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뽑아. 그 라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에서만 못 뛰지 다른 나라에서는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계약 해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계약 해지를 해주면 정말 그 다른 리그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구나. 일단은 지금 징계를 소화하고 있는 중이고 네. 훈련에서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어쨌든 계약 이 선수를 딴 데 이제 팔아버린다 이 느낌인가요? 이제 어떻게든 처분해야. 제가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올해 끝나는지 아니면 1년이 더 남았는지 하면 1년이 더 남았으면 이적료를 받고 파는 것이 당연히 이제 가장 좋은 수순이고 네, 아니면 이제 FA로 내보내야 되고요. 네. 수원에게 손해입니다. 엄청 손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약금이나 이런 거 걸어놔야 돼요. 그래. 아니면, 그렇죠. 예. 계약서에 써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원 삼성 블루윙즈 갈까요?
불투이스 있고요. 아코스티, 뮬리치, 바사니, 카즈키, 포포 이렇게 있습니다. 수원은 아코스티가 가장 눈에 띄긴 하죠. 경기를 보면은. 근데 이 선수가 또 부상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이번 시즌이 되겠고 뭐 뮬리치는 나는 뮬리치 좀 짜증날 것 같아. 왜요? 아니 나는 뮬리치가 되게 나쁜 선수로 생각 안 하거든. 나름의 위력이 있고 뭔가를 갖고 있는 선수인데 감독이 못 쓰는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경기에 대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트레이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 난 개인적으로 좀 뮬리치를 나는 갖고 있는 게 많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헷갈립니다. 이 그러면 아까 울산 할 때 보야니치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인데 보야니치랑 뮬리치는 나는 궁합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 뮬리치는 예. 잘 쓰면 좋은 선수인 것 같긴 해. 허당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예. 키가 크고 허당은 절대 아닌데 어쨌든 지금 팀에서는 뭐 최근에는 좀 보여준 게 있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수원은 오히려 이 중반에 되는 카즈키 선수가 아, 그쵸. 예, 카즈키죠. 잘하고 있고 예. 그 정성용 선수가 이 선수는 괜찮은 선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J리그에서도 이제 다시 출전 시간 다시 늘리고 있는 와중에 네. 수원으로 갔는데 이 선수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수원도 그러면은 카즈키가 근데 9경기밖에 안 돼요. 여기 제일 용병 중에서 많이 뛴 선수가 아코스티 19경기거든요. 그래도 수원은 카즈키 뽑아야 됩니다. 카즈키가 네. 제일 잘하긴 합니다. 네, 네. 카즈키가 들어와서 이제 뭔가 수원의 축구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카즈키를 저는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미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채팅창에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 수원 선수 물론 이제 최다 득점자가 뮬리치 14경기 4골이라고. 그래도 최다 득점자다. 네. 자, 강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에프, 가브리엘, 갈레고, 웰링턴, 강투지, 야고. 이거 케빈과 디노도 이제 팀에 남아있지 않고요. 강원이 우리가 순위가 말해주지만 외국인 농사에 가장 실패한 팀이 아닌가. 아니 눈에 띄는 용병이 단 한 명도 없어. 네. 진짜. 물론 뭐 가브리엘이 최근에 와가지고 뭐 가브리엘 괜찮던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으로 평점을 먹였을 때 외국인들 평점을 먹였을 때 그래도 최하위다. 그래서 정말 여기는 뽑기가 어렵습니다. 안 뽑았으면 좋겠는 팀인 것 같아. 안타깝지만. 여기 윤정환 감독 와가지고 성적이 그냥 그렇잖아요. 계속 여기도 쉽지 않죠. 1승 한번 네, 한 거고. 1승 했죠. 네. 네. 와, 강투지는 중앙 수비수인데 그나마 뽑을 선수는 강투지 아니에요? 그나마 뽑을 선수 저는 뽑는다면 강투지나 가브리엘 중에 하나 뽑겠습니다. 나도. 네. 야, 두 선수가 10경기 5경기밖에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뒤에 오기도 했고 가브리엘 같은 뒤에 선수는 왔지. 뒤에 왔으니까.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어. 강원은 올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이 투치죠, 투치 이름이. 강투지. 네, 강투치도 아니야, 투치잖아, 투치. 투치. 네, 이 선수 본명이 그때 그 앞에 그냥 강도 그냥 붙인 거야? 붙인 그러니까 거야. 투치는 투지로 간 건 아는데. 마르코 투치야, 투치. 어. 네, 투치. 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강투지 이 이름이 뭐지 이 생각했었는데 뭔가 야 묘하게 한국 사람 이름 같다 생각했었거든. 강원도의 투지라고 해서 강투지라는. 강투지 맞아. 아 진짜요? 어. 그 강도 붙인 거 맞은 거야? 맞아. 옛날 박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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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르코 그렇군요. 투치. 네. 그래서 내가 방송 이 선수 막 영입됐을 때 야 투치? 투치 있는 플레이 좋았어요. 막 내가 이랬거든 그냥 장난으로. 근데 진짜로. 그 다음 주에 바로 강투지 됐습니다. 막 구단들이 이제 이름으로 가끔 이제 관심 올 때 있습니다. 네. 뽀뽀 뭐 이런 뽀뽀. 그런 거 있어. 포프인데 이제 뽀뽀 이렇게 가고. 예. 저는 예. 강투지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은 안 뽑겠습니다. 저도 패스하겠습니다. 강원은 안 근데 뽑겠습니다. 강투지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강원 경기 보면 투지 있어요? 투지 있어 보인다. 이름에서 오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막 몸싸움하다가 넘어져도 와 역시 강투지라 투지 있나? 그냥 일반적인 플레이거든. 이름이 중요해. 막 뛰다가 진짜로. 막 몸싸움하다가 막 넘어져. 넘어져. 이름 중요합니다. 투지 있는 플레이구나 네. 말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농사 잘 된 팀. 저는 포항. 저도 포항. 포항 광주. 포항 저는 가장은 넘버원은 포항인 것 같아요. 광주를 뽑기엔 좀 그렇고 네. 저는 인천 하겠습니다. 인천. 네, 포항 인천 정도? 저는 한 팀 고르면 포항. 청양도. 저도 포항. 근데 왜냐면 인천도 좋은데 인천 선수들은 사실 많이 비싸. 그건 많이 맞다. 비싸. 맞아. 예. 그 외국인 선수들 이제 그러니까 비싼 선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팀의 투자 규모나 그런 걸 따졌을 때
포항 선수들이 이만큼 보여준다. 팀을 2위에 올라 물론 이제 국내 선수도 잘하고 김기동 감독도 잘하지만 포항 선수들 연봉을 보면 더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싸다는 게 아니라 인천 선수들에 비해서는 거긴 인천은 비싸니까. 정말 최고급 외국인 선수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선수들이 네. 효율도 내고 있고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저는 포항. 자, 안 된 팀 하나만 정하시죠. 안 된 팀 딱. 강원. 강원. 네. 진짜 강원. 강원. 야, 그리고 이거 강원- 진짜 강원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수원 FC와 수원. 수원 강원 수원 또 라스토 저 모양이니까 수원 수원 FC. FC, 전북. 뭐 이렇게 많아? 근데 전북도 좀 세게 예. 안타까운 거는 안타깝다기보다 좀 별로인 팀은 난 전북. 그렇게 따지면 전북입니다. 네, 전북. 제가 그 기준으로 아까 포항을 뽑았던 기준으로 뭐 하면 가성비 요런 거. 전북 선수들은 비싸잖아, 또. 이 정도 해주면 안 되지. 어떻게 혼자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네. 지금 기록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처참하네요. 네, 전북. 네. 6명 합쳐서 6골이야. 6명 합쳐서 6골. 물론 페트라색이랑 보아텍 골 넣는 선수들이 아니지만 6명 합쳐서 6골입니다. 야, 좀 심하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취향 존중해봤고 여기서 예. 그걸 뽑아야 돼요. 그래도 워스트? 최고? 최고의 외국인 선수 한 명. 저 먼저 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형 얘기하세요, 형님. 포항이 오베르단 하겠습니다. 어. 전 최고의 외국인 선수입니다. 저 이하 동문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제카. 솔직히 저도 오베르단인데 오베르단이긴 한데 오 베르바토프. 그래도 이제 공격에서 제카가 주는 아. 옵션들이 너무 많다. 이호재와의 합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선 자원들이 날뛰는 거는 제카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백성동이나 뭐 요즘에 이런 뭐 김승대나 이렇게 해서 잘하는 거 보면 김승대 너무 잘하죠. 김승대는 아킬레스 건염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몸 관리 더 잘할 걸 그랬어요. 아프지 않으면 잘 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예, 스스로. 뭐 경기 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세징야 불러도 돼요. 그렇지. 늘 최고의 용병은 그래, 맞지. 세징야야. 네. 세징야는 그 대구 시내 그 대구 시는 몰라도 그 구에서는 진짜 동상 세워야 됩니다. 맞아. 네. 구달에 동상 세워야지. 네, 동상 네. 세워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취향 존중해봤고요. 뭐 많은 분들이 저희랑 비슷할 수도 있고 구단별로 이제 용병 얘기했을 때는 좀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희의 취향을 좀 존중해달라. 취존이죠. 예,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땡큐 사우디. 사우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우디로 이적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이 선수가 이렇게 이적했을 때 와, 사우디가 이런 선수를 이 가격에? 아니면 와, 이 선수를 이렇게 싸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사실 뭐 국기 그릴 때 녹색의 뭐 이슬람 문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중동 원정 갔을 때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이렇게 자주 얘기하지 않았는데 올해 6월, 7월, 8월, 9월 사우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돈 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종목을 바꾸자 우리가 나라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쓰고 있고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스타 TV에서 나머지 30분을 고려해가지고 이 얘기를 우리가 시작한다. 그렇죠. 사우디가 좋아할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예. 살라 이적료로 3,500억 그리고 주급이 41억이다. 이 돈이면 팔아야 된다? 남겨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간 토론 한번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적료잖아요. 네이마르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갈 때가 이제 3천억 정도였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500억 더해진 건데 물론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내가 리버풀 구단 입장에선 솔직히 팔고 싶은 마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너무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 그리고 살라라는 선수는 아직은 대체 불가라고 생각해서 1, 2년은 더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리고 당장 사우디가 뭐 1, 2년 후에 돈이 고갈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겨야 된다. 저도 이번 시즌까지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시 물론 뭐 잘한 팀 많지만 리버풀이 올 시즌에도 우승 도전해 볼 만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살라를 판다. 뭐 1월에라도 그건 이건 우승 안 하겠다는 얘기가 갔기 때문에 맞아요. 메시지로서 상당히 좋지 않고 네. 저도 올해 1년 잘 쓰고 이번 시즌 잘 쓰고 나중에 팔아도 된다. 그 뭐 겨울 이적 시장에는 그래도 팔아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에도 아니다, 저는 그것도 아니다, 반대. 아니다. 아예 한 시즌 통으로 있을 거면 있어야지 중간까지 하다가 돈 필요해서 뭐 다른 선수 영입해서 대체한다. 이거는 너무 도박수야. 맞습니다. 네. 네. 제가 구단주라면 3,500억.
주급이 41억이잖아요. 이게 선수가 받는 거잖아요. 네. 뭐 그건 그래서 치고 네.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3,500억 무조건 이 팀에 팔겠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끝나고 팔겠습니다. 지금 계약서 쓰시죠. 아 3,500억에? 그러면 3,500억에 안 사죠.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우디 사람인가? 네. 아리티아드. 그러면 네. 300억 깎아드릴게요. 아 300억 깎아주. 네, 아닙니다. 3,200억으로 갑시다. 1,000억 깎아주십시오. 그냥 까 잡으세요. 열심히 계약. 야 안 사. 야 뭐야. 아이, 내가 루카쿠를 산다. 루카쿠를 네. 내가. 내가 루카쿠를 산다. 루카쿠 사우디 가면 솔직히 먹힐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루카쿠 저는 산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요. 안 까먹고 내가 루카쿠 사 먹을 거다 진짜. 저는 약간의 내고 가능성은 이제 열어두면서 무조건 팔겠다. 지금 계약서 쓰자. 3,200억 정도로 합시다. 뭐 이런 300억 식으로 깎고. 네, 하지 않을까. 예, 네, 그때 동안 너네도 이제 주급 안 나가지 않냐. 네. 예. 형이 살라면 가요? 야, 그냥 뭐 살라의 충성, 리버풀에 대한 충성도 말고 그냥 형이야. 나를 어떻게 해보고 씨. 가지. 리버풀이라는 팀이 어떤 팀인데 어떤 정말 팀이죠? 리버풀에 저 헌신을 다했습니다. 예. 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헌신을 다 했다가 과거인 거죠. 현재 완료. 야, 이 3,500억이라는 레코드 남기면서 3,500원 가는 나는 거? 상관없어. 구단이 받는 거니까. 자, 40억. 어. 1년에 160억. 이거 세금 뭐 어쩌고 세금 보전해줘. 이거 네틀 겁니다. 아니야 형 주급이 40억이잖아. 한 달에 160억이잖아. 160억. 그래. 맞네. 이거 네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네. 그 세금을 내줍니다. 그리고 세금이 없을 그럼 이게 수도 있어요. 순이야? 그러니까 네트, 그로스가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이 자. 6천이라고 하면은 예. 실수령액이 다르잖아요. 예. 반 세금 내도 갑니다. 아, 네. 저는 사실 90% 세금 내도 갑니다. 네. 네. 미쳤다, 진짜. 160억이잖아요. 그만 한 시즌 두 시즌 뛰잖아요. 아, 진짜 축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족의 행복, 그다음에 내 인생의 행복. 이것도 살라는 너무 많아요. 축구는 첫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아 근데 항상 첫 번째가 되면 안 네, 돼요. 근데 이해하는데 이미 많이 벌어놓지 않았나요? 누구요? 살라가? 그래. 살라? 네. 아프리카 최고의 스타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아, 그래도. 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행복을 사실 돈이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왜 돈을 선택하지 않느냐? 이 돈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행복과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아, 이 정도 돈이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 정도 돈 좀 적게 받더라도 좀 행복한 데 있고 싶어.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선택한단 말이야. 돈이 아니고. 근데 그 생각들을. 근데 예. 월에 160억이요? 예. 존나 행복합니다. 이거는 행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무조건 행복해요. 이게 사람의 그 수준 뭐 이런 눈 이런 것도 다르지만 한 달에 나는 당장 한 1억 6천만 벌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거든. 근데 16억이 되고 이게 160억이 되면은 거기에서 더 행복감이 커지려나? 사이버머니처럼 보이네요. 이게 그렇대잖아요. 돈이 어떤 수준의 연봉 수준이 되면은 행복이 이제 월급 오르는 것만큼 이렇게 쭉 오르다가 그 고점을 넘어가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데요. 효용 체감이 이제 달라지죠. 예. 제가 여러 책을 읽었는데 예. 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예. 그래 네가 그 돈 맛을 봤냐? 못 봤지. 니들이 돈 맛을 돈맛 아냐? 한번 볼래? 어. 돈맛 보잖아? 어. 못 멈춘다? 어. 존나 맛있다? 이 얘기를 하더군요. 네. 아 책에서요? 우린- 책에서 존나 맛있다고 써 있어요. 네. 아니 혹시 그 나 까접서도 거기 책에서 본 거 인용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무슨 그러니까, 책인지 아니, 나도 그 좀 책 좀 읽고 싶다. 나도 읽고 싶다, 지금. 우리는 그런 어떤 놈이 있었어요 그거? 돈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책 오디오북이면 진짜 웃기겠다. 오디오북 윌라 오디오북에서 오디오북이면 진짜 웃기겠다. 좋은 목소리로 귀나 까접서. 존나 맛있어. 이런 거. 네. 예.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저 정리된 거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가 한번 이 선수 좀 비싼 가격, 싼 가격 뭐 이런 얘기는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그거죠. 잘 팔았다. 아, 좀 더 받아야지. 아니면은 뭐 유럽에서 더 뛰지. 그래도 뭐 요 정도 선수면은 사우디 가서 말년 행복하게 보내라. 예,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사우디 리그가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까지 이적 시장 마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자, 네이마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9천만 유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알라 갔고 아직 경기 못 뛰었습니다. 9천 만에 1,287억.
와, 네이마르 어떠세요? 지금 네이마르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1287억 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마르가 뛰면 좋은 선수긴 한데 이 선수 솔직히 부상? 한 30-40%는 날려먹잖아요 한 시즌에. 네. 네. 그리고 팀 입장에서 또 그러니까 팀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은바페하고 네이마르하고 둘이 까끌거리는데 데리고 있으면 뭐하나. 근데 갑자기 사우디에서 1,200억을 부르네? 가라.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메시, 호날두 이후에 발롱도르 타면은 1순위 얘기 나왔던 게 네이마르였고 사실 브라질에서 바르셀로나 갈 때도 그 영상으로는 화려고 이런데 실제로 바르셀로나는 이렇게까지 못한다 했는데 보란 듯이 성공했잖아요. 물론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이 선수가 더 다른 빅리그나 더 많은 유럽에 있는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클럽에서 다른 선수들과도 호흡 맞추면서 이 선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사우디 간 거는 저는 뭐 금액보다도 그냥 유럽에서 더 뛰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저는. 선수 네이마르를 봤을 때 네. 많이 아깝죠. 네이마르는 아직 여기 가기는 저는 뭐 선수의 선택을 항상 존중하지만 좀 더 보여줄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네. 저는 네이마르 입장이었으면 갔을 것 같아요. 본인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네이마르는 내년 월드컵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이마르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돈을 이렇게 싹 벌고 마무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적 관련의 소식 나왔을 때 뭐 차 그리고 이제 뭐 집.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뭐 동료들의 뭐 차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딱 받았는데 그거 다 해준다고 하니까 네이마르 입장에선 행복 축구하지. 그리고 네이마르 제가 그 영상 넷플릭스 영상 있어서 봤는데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뭐 되게 무슨 PC방처럼 아지트 같은 거 꾸며가지고 살고 이렇게 노는 맞아요. 거 좋아하더라고. 아니 네이마르가 네. 용돈 주면서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잖아요. 그치. 그렇죠, 네. 그렇죠. 가방 모찌들이 많아요. 아, 재밌는 왜냐면 가방 우리가 모찌들. 네이마르 생각했을 때 죽음만 생각하지만 브라질 슈퍼스타예요. 그럼 브라질에서 광고 뭐 이것저것 얼마나 사업 같은 거 하면 맞아. 지금 네이마르 드링크 하면서 네이마르 네이마르 물 뭐 이런 음료들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신발 이런 거. 말도 안 되게 벌지. 네. 벌징해. 브라질 내에선 그래서 그 선배들이 비날 많이 하죠. 네가 아직 대표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벌써 사우디로 갈 때냐. 하지만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네이마르 친구였으면 좋겠다. 좋죠.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리고 이 선수도 브라질리언이고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죠. 마우콤이라고도 했어 그 예전에 6천만 유로에 제니트에서 아릴레 갔습니다. 러시아 리그에서는 지난 시즌 27경기 23골 기록할 정도로 대단했고 올 시즌 그 사우디 가서 5경기 벌써 4골 넣었대요. 이 친구 미친 왼발이잖아요. 와. 근데 이런 선수가 알짜배기지. 네. 26이야 나이. 저는 제니트가 완전 땡큐했을 것 같아요. 예. 제니트가 완전 땡큐했을 것 같고 이 선수는 근데 좀 잘하면 다시 나가긴 어렵겠다. 다시 나가긴 어렵겠지만 뭐 파울리니처럼 다시 막 유럽 가고.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예. 뭐 이 정도면은 뭐 장사는 매우 잘했다. 그리고 개인의 영달은 당연히 누렸을 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타비오도 6천만 유로예요. 포르투에서 알라스를 갔고요. 오타비오도 이제 포르투에서의 활약도가 괜찮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갈까 싶었는데 뭐 이후에 저희가 후백 네베스, 미트로비치도 얘기할 거지만 요런 나이대 선수들도 그냥 그러니까. 사우디 가. 그냥 네이마르 딱 갈 때도 네. 이렇게 30살 넘었고 네이마르 솔직히 우리가 지금 부상도 있고 하니까 2-3년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선수들은 지금 나름 창창할 때 간 거거든. 그래. 네. 아니 후백 네베스 간 게 뭐 이후에 뭐 여러 선수들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충격이 조금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저 후백 네베스 갈 때도 좀 충격이었어요. 맞아. 그리고 후백 네베스 내가 봤을 때 싸게 갔어. 5,500만 유로. 후백 네베스는 그냥 프리미어리그 가도 저 정도 돈 이상 줘야 돼요. 그 정도 돈 받아야 돼. 700-800 맞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적료 가지고만 얘기했는데 울버햄튼에서 주급은 그렇게 높지 않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급을 워낙에 좀 많이 주다 보니까 아릴랄로 가긴 했는데 그냥 요 정도 나이대 선수들도 호날두도 있고 뭐 요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주급 많이 주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리그가 이 선수들이 선택할 때 앞서간 선수들도 당연히 타격이 있을 거고 엄청나게 커지는 걸 봤기 때문에 오직 주급 물론 주급이 제일 중요하지만 리그가 더 커질 거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아까 말한 대로 돈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청사진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리그가 얼마나 커지고 딱 이래서 그죠?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리그가 얼마나 커질 네. 거고 우리가 그 꿈을 봤을 때는 되게 거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꽂히는 사람들은 어린이집에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미트로비치 챔피언십 폭격기 그리고 지난 시즌은 요 정도면 뭐 부상도 있긴 했지만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는 통한다라고 봤어요. 24경기 14골 터뜨렸는데 이제 아릴라 가서 지금 3경기 4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트로비치도 싸게 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미트로비치도 너무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디 정도면은 한 1,500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우디도 돈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돈 많다고 해서 막 쓰는 건 아닌가 봐요. 여기도 얘네. 협상을 하고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PIF가 팀 4개 인수했잖아요. 네네. 거기도 지금 경영진을 다 바꿨기 때문에 이거 협상하시는 분들도 잉글랜드에서 오신 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르는 건 아닌 거죠. 네. 물론 뭐 아직 무지성으로 지른 것도 가끔 보이긴 해요. 예. 이 선수한테 이만큼 준다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적료 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우디 간 선수. 그다음 파비뉴 있습니다. 파비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 폼이 좀 많이 떨어졌고 저는 그래도 29이거든요. 지난 시즌 떨어졌지만 그거는 그 직전 시즌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이제 좀 떨어졌다는 판단을 해서 좀 기다리면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삼선 미드필더도 지금 뭐 메칼리스트 그 위치 내려가지고 괜찮긴 하지만 엔도도 왔고 그래도 파비뉴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4,670만 유로에 알 이티하드로 갔거든요. 네. 그러면 괜찮게 보낸 것 같기는 해요. 29살. 그렇죠. 최근에 폼을 봤을 예. 때 한 700억 정도잖아요. 예. 진짜 잘 판 거죠. 아. 이게 잘 판 거예요. 네. 데리고 있어도 뭐 스쿼드 자원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 프리미어리그 다른 리그에 판다 700억, 800억 못 줍니다. 그렇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뭐 요즘에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많이 받긴 하지만 파비뉴처럼 확 떨어지는 선수들한테 700억 투자? 전 진짜 쉽지 않긴 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리그 내에서 적은 돈 받고 리그 내로 팔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각들이 나온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파비뉴 같은 선수들은 리버풀한테 유탄 날릴 수 있지. 가서 갑자기 잘할 수도 있잖아. 돈 조금밖에 안 받고 팔았는데. 네. 자, 그리고 밀린코비치 사비치 이적도 꽤 충격이었죠. 라치오에서부터 워낙에 이제 B클럽 링크들도 있었는데 결국 이 선수가 라치오에서 이적하게 된 팀은 이제 알 힐랄입니다. 저희가 그 나폴리 경기 때문에 이제 라치오 경기도 많이 보긴 했는데 이 선수는 참 잘해. 장신인데도 활동량 뭐 위쪽에서는 여러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고 근데 이 선수가 아릴라를 갔습니다. 4천만 유로. 근데 572요. 밀린코비치 사비치 치고는 진짜 싸게 간 거예요, 이거. 저는 잘 데려간 거죠. 이제 아릴라 입장에선. 그렇지. 라치오 왜 이렇게 싸게 팔았지? 근데 계약서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정말 여러 가지가 적혀 있거든요. 네. 한 시즌 만에 어느 정도 이상의 오퍼가 오면 보내준다거나 우리가 그러니까 계약서를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데 정말 계약서에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 뭐지? 아까 네이마르도 네. 구두가 아니라 그런 거 계약서에 다 씁니다. 방 몇 개짜리, 차 몇 개, 친구들 이동수단 몇 개 이런 거 다 쓰게 돼 있어요. 아예 모델명도 쓰더라. 다 쓰게 진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 저는 오히려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선수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좀 들어요. 유럽으로 내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언제든 이상이면 보내준다. 뭐 바이아웃 금액을 그렇죠, 굉장히 낮게 그렇죠. 설정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장 주급 확 땡겼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충격의 이적이 가브리 베이가죠. 아. 네, 저희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 관련해서 올 여름에 이적 시장 다룰 때 베이가 얘기도 참 많이 다뤘었는데 베이가가 4천만 유로에 셀타비고에서 알 아흘리 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크로스가 좀 부끄러운 일이다. 비판적인 또 글을 게시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제일 충격이죠, 사실은. 21살의 유망주가 참 신기해. 근데 베이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 2, 3년 바짝 땡기고 편하게 이제 유럽 다시 와가지고 공 한번 차겠다 뭐 이런 생각. 진짜 그 아까 네. 청영 말한 대로 바이아웃 같은 거 둬서 언제는 다시 나는 유럽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호날두가 얘기했잖아요. 밝히지 않았지만 나의 계약이 유니크하긴 하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정말 상상도 못하게 들어와 있을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9위가 리아드 마레즈 3,500만, 마네 3,000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레즈, 마네는 함께 묶어서 잘 보냈다. 요 나이대 윙어 선수들 속도 떨어지고 폼 오락가락하고 한 시즌 통을 완벽하게 괜찮은 폼으로 보내기 어려운 선수들에게 요 정도 이적료 저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바네즈 로마에서 알 알리로 갔고요. 좋다. 셀틱이 좋답니다, 이 선수. 24살들이 가는 건 진짜 좀 빠르긴 하네요. 빨라.
진짜 많이 가긴 간다. 그리고 진짜 많이 가요. 저는 라포르트 같은 경우도 더 남아 있었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아까운 선수가 사실 돈도 싸지만 라포르트 같은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도 아직 뛸 것 같은데 맨시티에서 내가 주전이 아닐 뿐이지. 그래. 아직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할 일이 있고 더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중앙 수비도 엄청 귀하잖아요. 그죠. 이 나이 때 중앙 수비도 완전 금인데 네. 뭘 썼길래 이렇게 갔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생막심에 2,720만 유로였고 이제 리그왕 최고 미드필더 중 하나라고 평가받았던 세코 포파나, 랑스에서 알라스를 갖고 쿨리발리도 잘 보냈죠. 첼시에서 아릴라르로. 참 쿨리발리는 신기해. 나폴리에서는 진짜 와 누가 대체했냐 했는데 결국 김민재가 대체했고 첼시 가서는 몇 경기 좋았던 경기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았고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첼시 입장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우디가 딱 등장해버려서 잘 정리를 했죠. 야신부노, 데미랄, 뭐 에드아르 멘디, 브로조비치 이렇게가 있고요. 20위권 밖의 이적으로는 카라스코, 알샤박 같고 조던 앤더슨은 알 에티파크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땡큐 사우디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잖아요. 또 땡큐 사우디라고 할 만한 클럽들이 있습니까? 사우디가 요 선수들 정도 처리해주면 이 팀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처리해줘. 왜? 네. 처리까지는 아닌데. 처리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렇다. 네. 아니 선수에게도 행복일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팀 차원에서는 사우디가 금액을 주고 지불해서 이제 데려가 주니까 고마운 거잖아. 왜냐면 우리가 땡큐 사우디니까. 네. 선수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지. 주급 더 잘 챙겨주면. 예. 누구 있으세요? 이 친구는 예. 김승대 300억에 팔겠습니다. 김승대. 네. 김승대까지 팔면 포항 축구가 어렵습니다. 예. 300억입니다. 300억입니까? 네. 구단이 잘 안 쓰던데 많이 팔았다. 야, 근데 K리그에서 300억 이적력 나오면 근데 저 그 생각하긴 했어요. 이렇게 될 때 물론 이제 유망주들이 가는 건 반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나이 지긋한 우리의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여기다 막 몇백억씩 안겨주고 갈 수 있다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긴 하다. 김승대 300억이면 쓸만하지 않을까요? 김승대 300억. 네. 또 포항 야, 그럼 출신들이 땡땡큐 사우디지. 포항 출신들이 중동 가서 잘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예. 가능하다면 김승대 300억은 너무 양아치 같습니다. 아니 300억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줄 타는 선수 그 선수밖에 없어요. 누가 좋아요. 줄을 타봤겠습니까? 네. 실제로 실제로 줄 탔잖아. 세일즈를 잘해서 제르소 1,000억에 팔겠습니다. 제르소 1,000억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르소 제르소 세일즈 1,000억이요? 잘해야죠. 아니 생막시맹이 2,720만 유로였는데. 생막시맨보다 더 빠르다. 아 그래요? 귤 막시맹은 빠르기만 하다. 제일 근데 빠르다. 존나 빠르다. 사우디 사막에서 뛰어도 100m 11초 나온다. 사우디 사막에서만 뛰어도. 진짜. 그럼 제카도 그렇게 하자. 제2의 베르바토프 제카. 네. 근데 저는 그러면 예. 저는 저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고 아사니를 100억 정도에 팔아가지고 광주가 내년에 만약에 정말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한다면 아사니를 100억에 팔자. 아사니를 팔 수 있다. 하위권 팀에서는 사우디 하위권 팀에서는 알 에티파크 같은 팀에서는 아사니 괜찮을 수 있다. 이게 또 K리그에서 적응해가지고 중동에서 잘 뛰고 이게 괜찮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네,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사우디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유럽에서 직접 사오겠다. 아시아에서 뭐 검증되고 이런 거 됐고 더 비싸고. 유럽에서 검증된 선수를 지금 바로 직배하겠다라고 지금 해가지고 데려가고 있으니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이스타 TV를 팔고 싶습니다. 사우디. 얼마에 사우디에 판다면? 한 1,500억 정도는. 1,500억. 네. 전 가치를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실제로 갔다 오라 그랬어요 사우디. 실제로 저를 부르더니 야 다시 한번 갔다 오라. 근데 간다고 바로 팔아올 수 있습니까 제가? 네. 팔아오라는 건 아니었고 저희가 사우디는 안 그래도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정아 사우디 한번 더 갔다 와라. 근데 뭐 주어가 없습니다. 1,500억 양심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거는 밸류 평가를 잘하면 되죠.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초 다이어 메가이어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뭐 아까 루카쿠도 있었고. 루카쿠는 좀 비싸게 살만하지 않나? 근데 산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저기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원래부터 뭐 훈련에 대한 어떤 뭐랄까 자세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산초는 본인 스스로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터너랑 약간의 요즘엔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죠, 원정이. 근데 무조건 감독이 이기는 게임 아닙니까? 이게 산초가 잘했으면은 그렇죠. 산초 편을 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산초가 뭐 좋았던 기간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팀이 챔피언스리그 복귀했고 물론 최근에 시즌 초반에는 팀이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네. 터나우를 지금 밀어낼 수 있는 그건 쉽지 않죠. 아무도 없어요 지금.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K리그 외국인 선수 이야기 그리고 사우디로 이적한 선수들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내일도 히든 풋볼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도 여러분 저녁 5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